자, 지금부터 여러분 372조 양도소득기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기본제. 우리 지난 시간에 특별공제했죠, 여러분. 자, 양도소득기본제 뭐 특별공제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좀 확인합시다. 그래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에서 나온 금액이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금액. 이제 여기서 뭐 하죠, 여러분? 양도소득기본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 역시 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첫째, 공제 대상 있죠, 뭐 공제 대상. 근데 뭐죠, 여러분? 공제 금액이죠, 공제 금액. 자, 그러면 이때 공제 대상은 여러분 글자대로 기본 공제야, 기본.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준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해준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면 다 해주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면 다 해준다. 근데 내가 아무리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라지만 누구한테까지는 안 해줘, 여러분? 그렇죠. 미등기 양도까지는 안 해주는 거죠. 미등기 양도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등기 양도 아까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러면 얘는 모두 못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고 모두 기본공제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공제 금액 값이다. 여기가 별표 하나 정도. 공제 금액 별표 하나. 자, 그러면 공제 금액은 크게 이렇게 뭘로 구분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뭘로?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자, 양도소득 기본제는 뭐예요, 여러분? 소득별 구분 공제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소득별로 구분한다. 이때 소득별 구분이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거죠. 뭐죠, 여러분? 부동산 등 하나. 또 뭐죠? 주식 등 하나. 또 뭐죠? 파생상품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로 구분된 양도소득금의 합계에서 여기서 양도소득금의 합계 각각 얼마씩을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받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의 합계에서 얼마 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50만 원 빼라는 얘기죠. 자,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해서 얼마 빼라는 얘기 여러분? 250만 원 빼라는 얘기죠. 자, 파생상품 양도했다? 그럼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금에서 다시 얼마 여러분? 250을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1년 동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여러분? 750만 원이 최대 금액이다 그 얘기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제는 국내 자산은 물론이지만 무슨 자산 여러분?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국외 자산 별도로 얼마? 250만 원. 그다음에 국외 주식 등에서도 얼마? 250만 원 따로 받는 거죠. 그러나 뭐는 파생 상품은 국내외 구분하고 안 하고 합산해서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 거, 국외 거 모두 합해서 파생 상품 얼마 여러분? 250이죠. 그러니까 국외 자산은 뭐 부동산 등과 주식 등에서 얼마 여러분? 50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1250만 원까지가 가능한 금액이다 그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거기 어디 보시냐면 373쪽에 공제 방법이 보시면 공제 방법. 자, 당해 연도 중에 나는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해서 첫째,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밑줄 뭐가 있다면 감면소득금액이 있다면 즉 당해 연도 중에 두 번 이상을 양도했는데 하나는 무슨 대상이고 조세특례제법상 감면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비감면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올해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세 개를 양도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때 이 양도소득 기본제로 부동산 등에서 합해서 얼마야 되는가? 총
250만 원밖에 공제 못 받죠. 내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냥 부동산 등 총 합한 양도소득금액 합계해서 얼마 받는다고? 250. 근데 여기서 A 부동산이 조세특례자법상 감면 대상이고 B 부동산과 C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제일 먼저 양도한 A 부동산에서 얼마 받아야 되는데 250을 받는 거죠. 근데 올해 내가 A 부동산만 양도한 게 아니라 또 뭘 양도해서 B 부동산을 양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A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고 B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요 감면 대상에서 받은 기본 공제를 받지 말고 어디서 비감면 대상에서 250만 원을 받아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야? 2개. 그럼 둘 중에는 어떤 거? 먼저 양도한 거부터 여기서 250을 받아라 그 얘기죠. 순서상으로는 A가 먼저 양도했죠? 양도 순서는 1번, 2번, 3번 이게 양도 순서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할 때 A 부동산 양도할 때 요거 하나만 양도했었죠 여기는. 근데 얘가 무슨 대상이었다고? 감면 대상. 그래도 일단 여기서 250을 받는 거단 말이야. 근데 올해 또 부동산을 또 양도했다는 얘기야. 근데 또 양도한 B 부동산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감면 대상 공제받던 250을 여기서 받지 말고 요 놈을 요로 옮겨서 여기서 받으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얘는 기본 공제를 하나 안 하나 뭘 받으니까 감면을 받을 거니까 어차피 감면 받지 못하는 여기서라도 더 받으니까 이건 양도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유리하게 해줘. 쭉 워낙 금액이 크니까 적으니까 공제 금액 자체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250만 원밖에 안 돼. 그걸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고 비감면 대상 공제받지 못하면 그만큼 여기 과표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어차피 얘는 세액을 감면 받을 거니까 여기서 받지 말고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아라. 그래서 결론 당해연도 중에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으면 어디서 받아라? 비감면 대상에서 받아라.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면 2개 이상이면 이때는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양도한 것부터 공제받아라. 얼마가 될 때까지? 250. 그럼 여기서 250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하는 거고. 요게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100. 나머지 여기서 150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얼마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가? 250.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양그릇 2번과 3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소득금액 계산 특례 들어갑니다. 예, 별표 3개짜리야. 이제 시험에 여기까지 나와. 그 중에 제일 많이 나는 게 바로 1번 고가주택이죠. 자, 고가주택은 무조건 무슨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분 계산. 무슨 요건 충족해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다. 그럼 맞아? 틀려? 무슨 계산한다고요? 안분 계산. 그래서 여러분 양도차익 일반적 양도차익에다 뭐 한다? 안분 계산. 자, 여러분 안분 계산 어떻게 하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뺀 가액을 뭐로? 양도가로 분수 비율 있죠? 그게 바로 안분 계산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 고가주택의 안분 계산은 어디도 안분 계산하고 양도 차익도 안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안분 계산한다고. 예. 그러나 뭐는 양도 소득 기본주는 공제는 고가주택이라도 안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옆에다 전화. 양도소득 기본제는 안분 계산 안 함. 그냥 전에 얼마 받아? 250. 그러나 뭐와? 양도 차익과 뭐는 장기 보유 투표금은 반드시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뭐 안분 계산. 그러면 결론. 내가 지금 10억 원에 양도했다. 얼마 양도했어요, 여러분? 10억. 그럼 과세가 되는 비율은 몇 프로야? 10억 마이너스 9억 하니까 얼마? 1억. 그걸 양도가 얼마? 10억 하니까 몇 프로? 10%. 그러니까 10%만 과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 차익 몇 프로만 과세했으니까 10%만 과세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몇 프로만? 10%만 공제해줘라 그 얘기야. 10%만 과세했으니까 10%만 공제해줘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적이나 얼마? 250 다 공제해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2번과 3번 묶으시고요. 무슨 계산? 안분 계산.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적으로 안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375조 부담부 증여 나왔죠. 강남 아줌마는 무슨 증여 좋아한다 해서 부담부 증여. 단순 증여하면 무식하다고 그래?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 세금이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부담부 증여일 때는 원칙, 부담부 증여, 즉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닐 때는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럼 원칙은 두 개로 나누라고 그랬죠. 뭐와 뭐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과 나머지 부분, 즉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나머지 부분은 뭐야? 무상양도. 그래서 요거는 뭐 유상은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는 거죠. 무상은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고. 나눠서 때리라고. 이때 양도소득세 항상 뭐에 대해서 가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셔야 하는 거죠. 양도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을 전제로 한다고. 그럼 이때 이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가액에서 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 가액 등의 필요금을 빼는 거죠. 자, 그럴 때 요때 요 양도 가액은 뭘로 잡아주면 되고 여러분? 채무 인수액을 잡아주면 돼. 무슨 금액? 채무 인수액. 그냥 외워. 양도 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알아? 채무 인수액으로 알아. 자, 문제는 이제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등은 전액 인식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왜? 나머지 얼로 갔으니까 증여세로 갔으니까. 그래서 유상 비율이죠. 자, 이때 여러분 그 유상 비율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나와 있죠? 시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상 비율은 증여 당시 가액에서 뭐 차지하는 비율?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 얼마짜리 드렸죠? 5억짜리. 근데 은행 대출을 얼마에 따라서 여러분? 2억. 그래서 그 2억을 여러분 대신 인수하는 조건은 증여 받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서 받습니다 그랬죠. 왜? 받아도 얼마 남으니까 3억. 그거 떠올려. 그러면 채무 인수액 얼마? 2억 원이 바로 무슨 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양도가액. 그러면 나머지 3억 원은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세로 가라고요. 근데 그러면 양도세는 양도가액을 뭘로 잡고? 채무인수액 얼마? 2억. 여기서 뭘 빼야 돼? 취득가액. 그럼 당초 취득가액을 빼는데 이때는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에서 여러분 채무인수액 얼마? 2억 원이 차진 비중 몇 프로? 40%만 인식한다. 요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다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만 인식하라고? 40%. 왜? 전체 가액 5억 원 중에서 얼마만 인식했으니까 양도가액을 2억만. 몇 프로야? 20%죠. 아니 40%죠. 5억 중에서 양도가액 몇 프로만 잡았어? 2억. 몇 프로? 40%. 그러니까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잡아라? 40% 잡는 거죠. 요게 특징이죠. 뭐. 됐어요? 그냥 양도가액 얼마라고 채무 인수액 그냥 그대로 양도가액 잡으라고. 그럼 여기서 빼는 뭐는 취득가액 때문에 필요금을 다 빼지 말고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은 증여 당시 가에서 뭐? 채무 인수액이 차진 비중 몇 프로? 40%는 무슨 양도? 유상양도. 나머지 60%는 어디로 갔어 그러면? 증여세로 갔잖아. 그러니까 40%만 인식하라 이거죠. 응?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을 봐. 취득가에 보시면은 증여가에서 뭘 차가면 증여가액에서 뭐 채무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유상비율. 거기 책에 분수식이 나와 있죠? 어? 아니 376쪽을 보라고. 376쪽에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면 다 증여가액의 채무액이 나와 있잖아.
그걸 이때 유상 비율을 말하는 거다 그죠. 비율은. 그래서 증여 당시까지 채무인색이 차지한 비중 몇 프로 여러분? 몇 프로만? 40%만 취득가액 때문에 필요금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양도세는 뭘로 가세하고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뭐해서? 양도가에서 뭘 빼는가? 취득가액 때문에 필요금 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증여면 부담부 증여일 때는 요 양도가액 그저 무조건 못 끌고 오고 채무인세 그대로 끌고 오라고. 그 취득가액 때문에 필요금이 주어질 거다고. 주어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곱하기 요것만 하면 된다고. 뭐 유상비율. 유상비율 여기 몇 프로에 살했다면 40%. 그래서 40%만 취득가액 필요금 인정할 잡으면 된다 그겠죠. 됐나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377조 가업상속 공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379조. 자,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2월 과세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저는 이게 제일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별표 3개. 자, 의보죠. 의부터. 책을 보세요. 누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거 두 글자로 뭐랬어요, 여러분? 왼수. 그러니까 여러분, 요 증여 자산 2월 공제는, 증여 2월 과세 공제는 모든 증여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일 때만 적용하는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일 때만 적용하는가?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일 때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적용 요건 갑시다. 별표 2개 적용 요건. 1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증여 2월 과세는 일반적 증여가 아니라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때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그러면 대부분의 증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닐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의 증여일까? 대부분의 증여는 누구 지간의 증여가 돼요 여러분? 왼수 지간의 증여죠. 여러분이 저한테 증여해 안 해? 합격해도 해 안 해? 안 해지. 왜? 여러분하고 저하는 왼수 지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 증여는 누구 지간이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이죠. 그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는 이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때 첫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밑줄 쳤죠. 둘째 증여받은 자산 증여받은 몇 년 이내 밑줄 5년 이내 밑줄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 이게 두 번째 조건. 부부나 자식,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을 증여받았던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이 중요한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뭐죠? 부동산이죠.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접어놓으세요. 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죄송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 올해 추가돼서 요걸 하나 좀 더 적어놓으세요. 올해 2019년도 개정사.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우리 거기 마지막 이제 뭐 시설물 이용 회원권. 여기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러니까 이때 증여 목적물은 뭐이거나 여러분 부동산이거나 즉 토지 또는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우리 책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 있죠? 근데 올해 여기 추가된 게 뭐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 등을 증여했다. 적용한다 안 한다? 이제 한다 그죠. 자, 이러한 것이 된다. 자, 셋째.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동그라미 이때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즉 증여를 받았을 때는 무슨 관계였는데 부부였는데 양도할 때는 부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멸. 여러분 혼인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두 가지야. 뭐야? 이혼과 사망이야, 사망. 근데 우측 뭐 했을 때는 사망을 했을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그러면 결론 뭐 했을 때만 적용하는 거고 이혼. 그래서 여러분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이때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를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적용하고 사망했을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근데 자, 이러한 요건 충족했더라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제외. 첫째, 사업 인정 거주도 소급에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뭐가 됐어요,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그러니까 지금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협의 매수 2년 이내 죄송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뭘 당하면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가 될 때는 이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오히려 뭐가 적용될 때 밑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적용될 때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세금을 적게 떼려는가 많이 떼려는가? 응? 증여 2월 과세 규정 결론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하는가? 많이 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가 적용되면 비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2월 과세를 때리는 의미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그다음에 3번. 밑줄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밑줄 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어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적으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증여 2월 과세는 지금 세금을 적게 떼려는가 많이 떼려는가? 많이 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적어졌대. 그러면 적어주면 오히려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양그릇 4번 결론. 그래 나 증여 2월 과세대다 어쩔래? 그러면 이게 바로 결론이죠. 양그릇 4번이 별표 3개짜리야. 그러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가는 거죠.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에. 그래서 취득가액은 뭐 그 배우자 또는 뭐 직계준비석이 뭐 취득 당시 가액. 즉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당시로 가는 거죠.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하라는 거. 근데 이자가 2번 증여를 받았을 때 납부할 거나 납부할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다. 밑줄 납부할 거나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얘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잔액 밑줄 여기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잔액 밑줄 쳤어요? 저거 뭐죠? 여러분 이게 양도 차익이죠. 그럼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해서 필요 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증여 2월 과세 결론이야. 예씨 밑줄은 치라고 해서 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씨. 집에 가야지. 아이씨 괜히 왔어. 그래서 오늘 안 온 사람들 있죠? 응? 밥 먹을 때는 같이 다니다가 수업 들을 때는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 전달해 주세요. 다음 주에 후회하게 만들 거다고. 길거리에서 만난 3인방 있잖아. 왜 두 사람만 어디 갔어? 혼자 있고. 분명히 전달해 주셔서 누군지 알아? 본인 한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갑이 취득을 했어요. 2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 당시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5억 원이 돼. 그러면 이때 5억 원은 무슨 가세 여러분? 시가가세랬죠? 상속세 증여세 항상 무슨 가세랬어? 시가가세야. 자,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 뭘 받아서 증여받아서 여기 대해서 뭘 냈어? 증여세. 물론 또 당연히 모두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도 냈겠죠. 자, 그래서 갑이 2년을 보유했어. 2년을 보유하다가 을이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이 됐냐? 1년 만에 을이 팔아버렸네. 누구한테? 제3자한테 양도한 거죠. 양도 당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러면 6억 원이 돼. 이때 요 6억 원의 양도청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실가. 근데 증여를 받았더니 뭐야 여러분? 시가.
지금은 매매가 됐을 때는 뭘로 가는 거고 실가로 가는 거고 지금 매매가 아니라 상속가 증여 때는 뭐로 간다고? 시가. 자, 그러면 이때에 이 갑과 을이 배우자냐 직계존비속이냐 아니냐 확인해야 된다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자 아니다. 아니면 뭘로 가는 거고 일반적인 원칙으로 가는 거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 증여 2월 과세로 가라고. 그러면 원칙. 증여받은 자산을 이렇게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고? 증여받은 날. 이 날이 원칙이다고. 우리 아까 했잖아. 1교시 때. 증여받은 자산 양도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증여받은 날. 그럼 이 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을이 이때 취득했으니까 보기간은 몇 년이 되고? 1년. 그리고 이때를 받았을 때 가액 얼마? 5억 원. 요걸 뭘로 잡으라고? 실질 취득가를 잡으라고. 그래서 양도책이 얼마 나온다고? 1억이 나온다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양도책 계산할 때 증여세는 필요금리로 공제를 한다 못한다? 증여세 공제 못해요. 응? 공제 못해. 그러나 취득세는 공제 받아 못 받아?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취득세는 필요경비니까. 근데 뭐는 못 해준다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결론. 이 을이 병한테 양도라면 얼마 취득해서 5억 원이 취득해서 얼마 양도한 걸 본다고? 6억 원에 양도한 걸 본다고. 이 당시에 뭐 낸 거 있으면 취득세는 필요금비 할 때 공제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나 뭐는 증여세는 필요금비로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때에 이 갑과 을이 누구 지간이 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돼. 그럼 우리는 세법을 얘들 짜고 치는 걸로 보는가? 그래서 즉 이 갑과 을이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이고 그러한 목적물이 모이거나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모이거나 기타 자산이고 그로부터 받은 어떤 몇 년이네? 5년이네. 제3자에게 뭐하면? 양도하면 이때는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얼로? 증여받은 날 이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래. 이때 취득한 걸로 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증여 2월 과세는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라고. 지금 팔기는 누가 팔았어요? 팔기는 누가 팔았어? 을이 팔았죠? 지금 양도소득세 납세문에 누구예요? 여러분 갑을병 중에서 을이야. 근데 을은 이때 증여를 받았지만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을은 이때 취득한 걸로 보지 말고 갑이 당초 취득에 이때 취득한 걸로 보라고. 그럼 을은 이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니까 보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고 보기간은 몇 년? 3년이 되는 거죠. 3년. 그리고 이때 가액 얼마? 2억 원을 실제 취득가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그럼 양도책이 얼마 돼버려? 커졌어? 작아졌어? 어? 일반적일 때는 얼마인데 1억인데 증여 2월 과세를 하니까 증여 양도책 커졌죠? 네, 4억 원.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적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많이 때리려고 하는 거야. 많이 때리고. 즉 중간에 살짝 뭐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통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양도책이 얼마가 돼버려? 1억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슬쩍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거를 있었던 걸로 하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예요. 그냥 누가 직접, 갑이 직접 이때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그럼 보기간이 몇 년이고? 3년. 그리고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버려? 2억. 그래서 양도책이 얼마 돼버려? 4억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양도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양도세는 누가 내야 되는가? 을이 내는데 을의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이 날에 당초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 증여 2월 과세니까 양도차익 커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럼 양도차익 4억 원이 돼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도차익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니까 없었던 걸로 보니까 없었던 걸 보니까 이때 증여세 낸 게 있겠죠. 그럼 그 증여세는 어떻게 하라? 필요한 경우를 공제해 주라는 얘기죠.
원래는 해주는데 안 해준대. 안 해준대.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 했는데 지금 증여세 낸 게 있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하라? 필요금으로 빼주라는 얘기죠. 양도차익 한도냈어. 이해하셨나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야. 근데 이때 요 양도한 것이 만약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었대. 뭐였다고? 1세대 1주택이었대. 그럼 원래 일반적 증여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까? 1년이니까 비과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만? 1억 원에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뭘 적용했더니 증여 2월 과세를 했더니 보유기간이 몇 년이 돼갖고 3년이 돼버려갖고 얘가 오히려 무슨 대상이 돼버리네? 비과세 대상이 돼버리더란 얘기야. 아씨, 세금을 더 때리려고 증여 2월 과세를 정했더니 얘는 오히려 과세 대상이 뭐로 바뀌어버려서 비과세 대상이 바뀐 거죠. 그럼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말아냐. 빽! 다시 빽빽빽빽 돌아와. 어디로 오는가? 일로 오는가? 이해하셨어요? 세금을 더 때리고 이때 취득한 걸 봤단 말이야. 근데 이때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기간이 몇 년 돼버려서 3년. 원래는 1년이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증여 2월 과세를 정하니까 보유기간이 몇 년이 돼갖고 3년 돼갖고 무슨 규정이 적용돼 버리니까 비과세. 그럼 오히려 세금이 커져서 줄어들었어. 아예 세금을 안 내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때는 증여율 과세 적용하고 적용하지 말고 다시 일반적 증여로 오라는 얘기야. 그럼 그냥 얼마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1억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증여율 과세 왜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떼려 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적어지면은 증여 2억 과세 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 이 공부 왜 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합격 못하고 불합격하려면 이 공부를 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지난 토요일에 노는 게 더 나은 거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무슨 대상이 되더라고요? 비과세 대상이 되라는 얘기야. 그러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얘기야? 일반적 증여. 그냥 그럼 얼마만 과세하는가? 1억. 이 세금을 더 떼려고 일로 왔더니 오히려 뭐가 돼버리는가? 비과세. 자, 그리고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세금이 늘어나는 거는 부동산 가액이 뭐가 됐을 때야? 상승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한다는 보장은 있어 없어? 없죠. 오히려 뭐 할 수도 있어? 하락할 수도 있죠. 하락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다고 부동산 가격이. 응? 자, 증여 2월 과세를 정했더니 당초 취득 시점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격이 얼마면 2억이면 양도세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나는 이 사람은 얼마 주고 산가 봤더니 여러분 7억 주고 샀대 원래. 얼마? 7억 주고 샀다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서 하락이 돼서 얼마짜리 됐을 때 5억짜리가 될 때 증여해버린 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남들은 위기야 찬스야? 위기죠. 위기전에 자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7억짜리가 5억짜리가 됐으면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됐으니까 떨어졌어. 그런데 일반인들은 위기라고 할 때 누구는 재벌들은 찬스로 생각해. 어떤 찬스로? 증여 찬스, 증여 찬스. 시장의 외부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증여 찬스죠. 그래서 실제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1990년대 말에 IMF가 터졌을 때 우리는 일반 서민들을 모을 때 금 모을 때 재벌들은 뭐 했어? 증여해서 다 증여했어. 이게 재벌들이야. 이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차이야. 서민과 재벌들의 차이점은 반대로 봐. 반대로. 니가들 죽겠다고 나가져 있을 때 재벌 돈 버는 사람은 무슨 찬스야? 저가 찬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거나 저가로 뭐 할 수 있는 증여할 수 있는 찬스죠. 그래서 오히려 증여 2월 과세 때는 취득가격이 얼마 돼버렸어? 얼마가 돼버렸어? 7억. 그럼 양도가액 얼마에서? 6억에서 취득을 빼니까 오히려 이제 뭐가 발생해? 양도 차손이 발생해버리죠. 그럼 그나마 일반적이면 얼마나 받는데? 1억에 대한 세금을 받는데 오히려 뭘 정했더니 증여 2월 갔더니 세금이 커져서 줄어들었어. 줄었죠. 그럼 이때는 증여율 과세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해. 컴백. 다시 얼로 오라. 일반적 증여로 오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세금을 많이 떼려 갔는데 오히려 세금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면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다시 얼로 하라? 일반적 증여로 하라. 오케이? 예. 이게 바로 양가르 3번의 동그라미 3번이야. 양가르 3번의 동그라미 3번. 오히려 뭘 적용했더니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가부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적어지면 그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라고요? 적용하지 말라고요? 적용하지 말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381조 부당해산 부인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이제 돌아버리게 돼. 예. 지금 이거 증여 이유 갔을 때 지금 계속 속으로 그냥 에이씨 무슨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집에 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까지 들어가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이제 다음 주부터 영원히 안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할 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한 건에 너무 많은 어려운 거 다음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요 양도소득 부당해산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요것만 봐. 자, 마무리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면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요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한 번만 해보면 돼. 근데 여러분은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만 봐. 별로 좋지도 않은 눈으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직접 여러분이 뭘 해봐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봐야 알아.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면 고객한테 이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돼. 이제 지금 여러분이 설명 듣지만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내 마음이 이해가 될 거야. 아씨, 더럽게 못 알아듣네 이 손님. 고객한테 설명했더니 이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속 뒤집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 세법 선생 마음이 옛날에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럴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녁 드시는 아저씨 앞에서 자기 밥 먹으면서 내 말 들어봐. 내가 오늘 밥 먹어서 증여 이유 과세라는 걸 설명해 볼 테니까 여기 밥 먹어서 들어봐. 그럼 아저씨가 밥 먹다가 그 말 듣고 뭐해? 뒤집어 엎어버릴까 상을? 그럼 이 새끼야 이단적 책이 날려갖고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씨. 그러면서 밥 먹지 마 그럴 거야. 자, 제가 지금 얘기해 본 뭐냐? 한번 직접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해 보시면 되는데 이걸 그림을 안 그리고 계속 뭘만 쳐다봐? 눈으로만 쳐다보면 눈병만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보내네 진짜. 자, 다시 한번. 일반적 증여받은 자산하면 언제 기준이야? 증여받은 날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해하셨죠? 이때부터 취득한 걸 보고 이때부터 이때 가격을 뭘로 잡으라고? 취득가로 잡으라고. 근데 뭘 적용하면 증여 일과세는 이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일로 가라는 얘기야. 이거야 결론은. 그럼 이때부터 보유한 걸로 보고 요때 가격을 뭘로 잡으라고? 취득 가격으로 잡아라.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 증여보다 양도책이 뭐 한다? 커진다. 커지니까 세금이 어떻게 돼? 늘어나. 이게 바로 증여이율 과세야. 결론 증여이율 과세는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니까 적게 때리니까 많이.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주민석에 짜고 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증여 이율 과세를 적용했더니 보기기간이 길어져서 뭘 적용받거나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오히려 취득가격이 뭐가 되면서 커짐으로써 양도책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면 이때는 증여이율 과세를 적용하는 의미가 없어져.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때는 증여이율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오로지 뭐에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합격에만 의미가 있어. 자, 세율 갑시다. 양도소득세 세율. 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꼭 붙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얘기가 참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아했어요. 그런 말이 나온다, 여러분. 환장한다.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나면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아냐고? 교수님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어요. 그래.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해볼 쳐? 그러면 해 안 해? 안 하죠. 이 짓을 내가 또 하냐? 이 새끼야. 빠져나오느라 고생했는데. 자, 세율 별표 3개. 공인중개사가 이걸 모르면 게임 끝난 거야. 부동산 양도한 고객한테 양도소득세 세율을 설명 못하면 그게 공인중개사냐고. 사입이지. 자, 그러면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여러분 역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죠. 주식이나 파생상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등만 봐. 그럼 부동산 등을 팔았다. 그럼 역시 여러분 뭐와 뭐로 구분해야 돼? 원칙과 예외. 자, 원칙 갑시다.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42%까지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누진세율입니다. 기본이. 그럼 여러분 누진세율 어디 보시냐면은 386쪽이었어요, 여러분. 그 표를 보고 여러분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산기는 주어지죠? 쌀집 계산기 있잖아. 그거 들고 과표가 나오면 과표를 보고 거기서 해당 구간을 찾고 해당 구간에 대한 기본 세율 나와 있죠. 72만 원, 582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다가 그 기준 금액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서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뭐 나올 줄 알아야 돼? 누진세를 계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할 줄 아는 거죠? 자, 과표가 여러분 1억이 나왔다 봅시다. 과세표는 얼마 여러분? 1억. 그럼 누진세율 표 보세요. 그럼 1억 원이면 몇 구간을 봐야 돼? 몇 단계야? 4단계죠. 즉 얼마? 8,800 초과 1억 5천만 원 여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1억이면. 그럼 과표 1억일 때 기본 얼마 깔고? 1,590만 원 깔고 플러스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1,200만 원이죠. 지금 과표가 얼마랬으니까 1억이랬으니까 그럼 8,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1억 얼마? 1,200만 원은 몇 프로의 세율을 때리라고 여러분? 35%의 세율로 곱해서 나온 걸 여기다가 얼마 더하라? 1,590만 원 더하면 이게 1억 원일 때 뭐란 얘기야? 누진세이란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자, 과표가 2억 원이다 봅시다. 얼마? 2억 원. 그럼 과표 2억 원이면 자, 누진세율 구간 표 보세요. 몇 단계가 돼야 되는가? 5단계죠. 여러분 이 표는 주어져. 이 표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는가? 이 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 시험에도 이 표는 주어져요. 전문가들도 이 표는 주어진다고. 여러분 변호사 시험도 그래. 해당 법조문은 법전 보고 하게 돼 있어. 법조문 줘 안 줘? 줘. 법조문 준다고. 법조문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실무 규정은 해당 법조문 찾아와서 네가 보란 얘기야. 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1억이다. 과표 얼마? 2억. 그럼 여러분 누진세율 표 주어진다고. 그럼 표를 보고 여러분이 뭐가 갈 줄 알아야 돼? 찾아갈 줄 알아야죠. 그럼 몇 단계? 5단계. 그럼 기본 얼마? 3,760만 원 까는 거죠? 플러스 자 1억 5천만 초과하는 금액 얼마? 5천만 원은 몇 프로? 38% 세율을 곱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누진세율 표의 의미?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누진세. 자, 이게 기본이죠. 근데 시험은 여러분 자 다시 384쪽 오세요. 384쪽. 자, 예외가 나올까? 시험은 뭐? 예외. 시험은 예외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미등기 양도. 양도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자, 얘는 제일 높은 게, 낮은 게 6%.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미등기 양도죠? 제일 높은 세율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몇 프로 여러분? 70%. 양도세 제일 높은 세율 70%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 비사업용 토지네. 비사업용 토지.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여러분? 비.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얘는 요 누진세에다가 몇 프로를? 10%를 할증 과세합니다. 10%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면 최저 몇 프로도 출발하는 거 우리 누진세율이 16%. 각 단계별로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10%씩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고 몇 프로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52%까지 각 단계별로 10% 포인트를 더하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우리 책에는 예. 뭐부터 먼저면 그 밑에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뭐가 있죠 여러분? 조종 대상 지역내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3번 순서는 법에는 순서가 그렇게 됐지만 예, 조종 대상 지역 내 뭐 아파트 당첨권 등을 양도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거다 여러분? 조종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대. 그럼 조종 대상 지역은 우대 지역이야, 규제 지역이야? 규제. 그러니까 이때는 조종 대상 지역은 아파트 등 이때 몇 %세율을 적용하라 여러분? 50%. 주의사항 단 뭐는 제외한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우리 뭐로 보니까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50%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고요? 제외하라고요? 제외하래요. 제외하래. 자, 이 1번과 2번과 3번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뭘 따지냐? 보유기간. 막 떨리네 손발이. 1년 미만. 당 떨어지는 건가? 자, 1년 미만.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자, 이제 세 번째 2년 이상.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뭘 봐야 돼, 여러분? 보유기간을 봐야 돼,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봐갖고 여러분 1년 미만이면 단기 투기성 거래로 봐. 그래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2년 이상이 돼야만 누진세를 적용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 양도소득세 제일 적은 세율이 바로 뭐냐면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 왜냐면 예외는 다 원칙에 대한 무슨 규정이니까 중과 규정이기 때문에 중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을 맞아야 돼 예외를 맞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원칙을 맞아야 되는가? 예외는 다 뭐니까 원칙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니까 중과세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슨 세율을 맞아라? 원칙. 원칙이 무슨 세율이야? 누진세율.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제일 적은 거야. 그럼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누진세를 적용받으면 최소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니 여러분? 네,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제일 적은 누진세를 맞는 거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이 양도 물건이 일반적인 부동산 등이 아니라 주택이다 여러분.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돼. 주택하면 뭐가 쫓아야 돼 여러분? 입주권 나와야 되겠죠? 같이 다니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고요? 주택. 그럼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여러분? 적게 가야지, 적게. 그래서 이때 1년 미만이면 주택일 때는 40%로 가요, 여러분. 40%. 그리고 몇 년 이상을 보면 1년 이상을 보면 이때는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누진세로 가는 거야, 여러분. 누진세율.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면 70%, 비삼료 토지면 10% 증가세, 조종 대상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는 몇 프로 여러분? 50%. 단 주의하라. 50% 적용 대상에 뭐는 제외한다고요? 입주권을 제외한다고 했죠? 자, 이게 아니면 1, 2, 3이 아니죠. 마지막 뭘 따져라? 보유기간. 그래서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죠. 근데 그 1년 미만 보였던 게 뭐면 주택이나 입주권은 몇 프로 여러분? 40%. 1년 이상이 될 때 비로소 주택은 뭘로 간다 여러분? 누진세율.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동산은 몇 년 이상을 보여야 2년 이상을 보여야지만 주택은 몇 년 이상만 보여야만 1년 이상을 보여야지만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 누진세율이 적용하는 거다라는 것 좀 알아두셨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제일 적은 누진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 몇 년을 채워야 된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때 여기에 무조건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 하나가 더 있죠. 무슨 자산이죠, 여러분? 기타 자산. 놓치면 안 되죠. 기타 자산은 여러분 무조건 무슨 세율이야, 여러분? 누진세율입니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우리 기타 자산 두 개 배웠는데 뭐였죠, 여러분? 첫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그다음에 뭐 시설물 이용권. 이러한 기타 자산한테 무조건 뭘로 간다, 여러분? 누진세로 가는 거죠.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놓치면 안 돼. 기타 자산. 그럼 여러분 골프 회원권 양도했대. 뭐? 골프 회원권. 그럼 골프 회원권은 무슨 자산이죠?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이 무조건 무슨 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85조. 여러분 이제 우리 서울이면 적용되는 거죠. 뭐? 조정 대상적 내 다주택자들.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자, 서울은 무슨 지역이야? 조정 대상적이죠? 예, 그러면 서울은 적용되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어디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뭐 다주택자는 세율을 달리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합하는 거죠. 자, 주택이니까 뭐로 포함해서 따진다? 입주권을 포함해서. 자, 주택이 몇 개 이상이야? 2개. 또 주택이 하나에 입주권 하나. 몇 개야? 2개.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했다.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 이상이면 2주택이면 이때는 남들 무슨 세율 적용받을 때 누진세를 받을 때 너는 몇 프로? 10%포인트를 어떻게 하라? 할증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 3개 이상이죠. 3주택 이상. 자, 그래서 3개 이상.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적 내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때는 누진세에다가 몇 프로? 20%포인트를 어떻게 한다?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할 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모두 포함하지만 입주권도 포함하지만 입주권 자체는 중과 대상이 아니고 뭘 양도할 때만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 주택수에 포함하라. 그러나 이때 중과세가 되는 건 뭘 양도했을 때만 적용하는 거고 주택을 양도했을 때만 중과세라는 거고 뭘 양도할 때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해 안 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입주권 양도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뭐. 입주권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이면 누진세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수를 계산할 때 모두 포함하지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중과세는 뭘 양도했을 때만이다고 주택을 양도했을 때만 중과세라는 거고 뭘 양도하면 입주권 양도하면 저 할증과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요 1년 미만 1년 이상 이걸로 가라고.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면 이런 거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고객한테. 지금 지난번인가 뉴스를 얼핏 봤더니 뭐 여기 우리 강동구 명일동 이쪽 뭐 이쪽에 6월 이후부터 뭐 최대 물량 공급 물량 나온다 그랬죠. 예, 그 공급 물량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떨어지는 거죠. 그 전세 가격도 어떻게 되는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역전세가 일어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는가? 송파로 넘어갈 건지, 송파로 가서 강남구로 전이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 올 하반기부터는 강동구에 공급 물량 최대 물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막 엄청 나오대. 몇천 세대, 뭐 천 몇 세대 뭐 막 나오는 거죠. 명일동 이런데. 그게 이제 강동구에서 이제 슬쩍 송파로 오고 송파에서 다시 얼로 강남구 서초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지. 갈까 안 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해야지.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니까. 우리는 고민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예, 고민을 왜 시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그런 걸 고민하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동향 이런 걸 여러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예측을 해야지. 그래서 투자자를 만나면서 투자자한테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 중개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또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기는 새끼야 배고파 죽겠다 이 새끼야 지금. 살아남기 전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이씨. 자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나도 힘들어. 자 386쪽 맨 밑에 주식과 파생 상품 있죠? 저는 뭐 안 나올 거라 봅니다. 나왔다. 혹시 보기 전에 주식 뭐 파생 상품이 나왔다. 답 아니야. 답 짓지 마 여러분. 예. 그다음 387쪽부터 여러분 여기 2번 특례세율 있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양가로 1번에 밑줄 비삼용 토지가 있어. 그럼 요 2번 특례세율은 옆에다 적어놓은 거기 양가로 1번에 뭐라 했냐면 지정적이라고 그랬죠. 앞에다 저 투기 지정적을 말하는가? 우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적에 비삼용 토지이면은 이때는 여러분 우리 아까 비삼용 토지는 무조건 몇 프로 포인트 더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10%를 더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인데 그게 어디 있으면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적이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10%를 더한 세율로 가세요. 그 얘기야. 그럼 몇 프로 되는 게 여러분? 20%야. 그래서 여러분 실무 나가서 뭐 중개하면은 비사업용 토지 이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못해. 이걸 양도소득세 이렇게 과세가 된다면 이 사람은 팔려고 그래 안 팔려고 그래? 안 팔려고 그래.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야? 요걸 빼야죠. 뭐를? 빗자를 빼는 사전 작업을 해야 돼. 그리고 양도해야 돼. 그럼 이건 여러분 직접 해야 못해? 못해. 이거는. 세무 전문가 동원해갖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제시해갖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저한테 나중에 오시면은 이런 거는 이제 작업 들어가야 돼. 농담 아니야? 진짜 작업 들어가야 돼. 작업해놓고 빗자를 뭐 한다며? 뺀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여러분, 어떤 분이 실제 여러분 실무에서 경기도 마석에 있는 분입니다. 마석에 중개하시는 분이 토지 양도하겠다고 와갖고 임야 왔는데 이게 뭘로 판정돼갖고 비삼용 토지 판정된 거죠. 그럼 몇 프로 할증까지 한다고? 10%. 그럼 양도세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도로 뭐 하겠대? 아예 안 팔겠대. 이거 팔고 세금 내면 없어 남은 게. 그러면 그 오랜만에 모처럼 큰 거 한 건이 왔는 임야니까 커 작업. 커 규모가 커 임야는 일반 토지가 아니야. 주택부지 토지가 아니야. 산이야 산. 그러니까 몇십억이야 몇십억짜리단 말이야. 몇십억짜리 여러분 수수료 받으면 얼마야 지금. 어이씨. 1년 농사 짓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분이 뭘로 판정되니까 비삼용 토지 판정되니까 양도세 계산해봤더니 엄청 나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아유 안 팔리겠습니다. 도로 들어가 버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가? 헛질한 거죠 뭐. 이거 하려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뭐 수생 난리쳤죠. 그 왔어요 결국은.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 원고 작업하고 있는데 막 쫓아왔더라고. 이것 좀 어떻게 성립시켜달라고. 예. 그래갖고 결국은 작업 들어갔죠 뭐. 세무사하고 붙어갖고 빗자를 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성립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면 이제 알게 돼. 민계권 까불지 말라고 그래. 씨. 자, 보유경약 계산.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예. 미등 양도 389조. 요걸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지난번 한 것 좀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미등 양도 했죠? 389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과세 입장이죠? 적용하면서 이미 오니까 벌써 표준 다 돼 있죠? 신기하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표준 다 돼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과세 입장이야. 비과세 해줘 안 해줘? 미등 양도면 안 해줘. 감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다음에 장기부의 특별공제 양도소득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따라서 미등 양들은 양도세 그대로 뭐가 돼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되죠?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 맞아 여러분? 70% 받는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해줘 안 해줘? 해주죠. 예, 그래서 미등기 양도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실지 양도가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 꼭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391쪽부터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실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거 어디서 다주택자
이거 여러분 한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실무 특강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빠져나가는 방법과 함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받을 때 할증 과세 대상자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실무 나가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이 3단계를 걸쳐가는데 이런 걸 우리 지금 시험 대비는 들어가지 말자.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쭉 넘어가 가시고요. 400쪽 가면 여러분 비삼용 토지 판정이 있어. 예. 나중에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거 잘 연구해봐. 그러면 비삼용 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 여기 맹점이 있어.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가? 그걸 저보고 가서 가르쳐달라면 못 가르쳐줘. 나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한테 자, 나 이거 매매 하나 좀 중개해줘. 공짜로 해줘. 그럼 여러분 해줘 못 해줘? 못 해줘. 해주는 마음은 내가 받아. 마음은 받는데 그럴 수는 없어. 그렇잖아. 여러분 중개로 억울한 사람들 그걸 내보고 공짜로 해달라면 안 되지. 나도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면 비삼용 토지 잘 판단하시면 여러분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비삼용 토지 걸리면 양도 한다 못한다. 못해. 이거 사전 작업 들어가야 돼. 근데 뭘 아래 사전 작업을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06쪽 예정신고납부. 자, 예정신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 자, 신고 대상자 봅시다.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예정신고 의무자.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사람은 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다만 주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 있어, 없어? 없죠.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선이 발생해도 예정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407쪽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뭐랬죠, 여러분? 예정신고기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가, 여러분? 양도리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죠. 자,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예, 토요일인 건 알겠지만 일자는 모르겠죠? 예, 4월 25일 뭐 상관없어. 25일이래. 그러면 오늘 날짜로 20일이야? 괜찮아. 20일 해도 옆 사람 또 패냐. 4월 20일, 4월 25일 상관없어. 4월 1일 하여튼 4월 20일 날 패때 4월 20일 날 양도했어. 좀 마음이 급하니까 4월 20일짜리 양도했어? 그럼 예정신고기는 언제까지야? 그냥 6월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양도에 속한 달에 맡은 몇 월? 2월 말. 예. 됐죠, 여러분? 예. 그런데 예외가 있죠.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안에는 토지의 양도서. 자, 밑줄. 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허가 전 대금 청산. 이게 조건이죠? 예, 그럼 이때는 대금 청산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야, 여러분? 허가일. 자, 그다음에 부담부 중요합시다. 부담부채가 얼마짜리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5억짜리. 근데 은행 대출을 얼마 남아있어? 2억. 근데 여러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럼 2억은 여러분이 앞으로 갚을 빚이니까 유상. 요런 건 뭘로 내야 돼? 양도소득세. 이때 그러면 양도세 언제까지 내냐? 밑줄.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월이네, 여러분? 동그라미 3개월이죠, 3개월. 아까 원칙은 2개월이었는데 예외일 때는 3개월이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나요? 뭐라고? 증여세 신고 기한이야.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같이 맞춰서 신고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8쪽, 409쪽. 이런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뭘 때려? 가산세 때려, 안 때려? 때리죠? 예, 가산세 때리죠. 다만 거기 양가로 2번 무신고, 가소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네. 감면. 그래서 예. 1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뭔 했으나 예정신고를 했으나 뭔 했대 여러분? 과소신고. 밑줄 과소신고. 근데 얘가 예정신고는 뭐 했지만 과소신고했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뭘 했으면 수정신고했으면 그때는 해당 과소신고 가산세의 몇 프로를 50%를 감면해 줍니다. 50% 감면. 그럼 몇 프로 때리겠다는 거야? 과소신고 가산세를 5% 때리겠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예정신고 때 얘가 뭐 했어? 과소신고했어. 예정신고 때 얘가 뭐 했다고 여러분? 과소신고했죠. 그럼 과소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10% 때린 거죠. 근데 얘가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 때 뭐는 했대?
수정 신고했다는 얘기야. 수정 신고. 제대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요 10% 때려야 될 거를 몇 프로? 몇 프로? 50% 줄여주겠다고. 그럼 10% 50% 줄이니까 몇 프로? 5% 깎아주니까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되는 거 그러면 10%만, 아니 죄송합니다. 5%만 때리는 거죠. 자, 예정신고 때 신고 자체를 안 했대. 그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에 때려야 돼? 20%. 근데 확정신고 때 여러분 신고를 했대. 그럼 신고를 했으면 요 놈의 몇 프로를? 50%를 감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10%만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양가로 2번 별표 2개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꼭 정리하시고요.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여러분 거기 만분의 3으로 되어 있죠? 틀렸죠? 예, 개정돼 갖고 여기 10만 분의 25로 고쳐주시고요. 10만 분의 25. 이게 반영이 안 돼서 10만 분의 25. 세법은 개정되면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 다 바꿔야 되는데 앞에 건 바뀌었는데 여기를 못 바꿨네요, 제가. 그래서 10만 분의 3이 아니라 얼마? 10만 분의 25.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확정신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다음 연도 5월달에 하는 거죠? 다음 연도 5월달. 근데 여러분 거기 2번 확정신고 의무자의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뭐 한 사람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미 양도할 때마다 뭐 했으면 예정신고를 다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했어도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1번과 2번만 읽어보시죠. 1번과 2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1번과 2번의 특징이 뭐냐? 다 뭐는 했는데 예정 신고를 했는데 얘들이 다 무슨 세율이냐? 누진세율 대상이야. 1번은 누진세율 대상. 1번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럼 무슨 과세 해야 되는가? 누진세율은 항상 합산과세인데 얘는 합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안 했다. 그럼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확정 신고해야 되는가? 자, 2번. 2번 이상 양도했는데 얘가 우리 무슨 대상이냐? 당해연도 중에 감면 대상이 있대.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우리 아까 감면 대상과 무슨 대상? 비감면 대상이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지 말고 비감면 대상 공제받았죠. 그럼 그걸 수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확정 신고해야 돼. 그것만 보세요. 2번만. 1번과 2번. 됐어. 나머지는 보지 마. 그 다음에 412조.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분할납부 인정되죠. 자, 이때 양도세 분할납부세가 얼마 초과죠 여러분? 1,000만 원 초과죠. 재산세는 얼마 초과했죠 여러분? 500만 원 초과했죠. 종합부동산세 얼마 초과했죠 여러분? 250만 원 초과다. 양도세 얼마 여러분? 1,000만 원 초과하죠. 이때 분납계는 몇 월 이내죠 여러분? 2개월 이내 밑줄 2개월 이내. 뭐와 똑같죠? 재산세 똑같죠. 근데 종부세는 예, 종부세는 6개월 이내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납과 물납. 그러나 종부세 뭐는 인정되지 않죠?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뭐만 인정한다고요? 분할 납부만 인정해. 물납 없어. 예.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어디 오느냐? 419조. 419조. 맨 위에 보시면 항상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엔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줬죠 여러분? 10%. 다만 주의하라.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입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소득세가 있을 때 뭐가 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다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쫓아오죠? 감면세가 몇 프로? 20%. 자, 이렇게 하고요. 국외자산 지금 들어가지 말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국외자산 나중에 좀 천천히 한번 날짜 잡아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우리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 소개 했나 안 했나?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 한번 보시냐면은 454쪽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소도 했죠 안 했어? 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한테 맡기는데 제일 중에 여기 부동산 임대사업소 중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 3가지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첫째 과세 범위. 과세 범위는 별표 하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비과세와 분리과세라 했죠. 비과세와 분리과세.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꼭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소득금액 계산. 별표 2개 했죠, 여러분? 그래서 총수익금에서 필요금을 뺄 때에 임대료,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우리 했어. 요거 한번 마무리한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좀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심화과정 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